자, 내란 사건 이후에 검찰이 절대 건드리지 않은 3대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가 국정원, 하나가 공수처, 경호처. 아니, 경호처, 그리고 하나가 지들 자신이죠. 그렇죠. 검찰. 네. 셀프.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네 그 세 조직끼리 입을 딱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건에 검찰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언이나 조서 같은 것들을 계속해가고 빼내고 있어요. 검찰이라고 아예 쓰지도 않아. 수사기관이라고 쓰잖아요. 그렇게 써. 공소장을 근데 지들 우리가 쓰니까. 생각을 해봐봐. 양아치들. 윤석열이 자기 제일 친위 부대가 검찰인데 구테타를 하면서 검찰을 안 알리고 검찰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 구테타를 기획했겠냐고. 말이 안 되죠. 검사 조직들이 기획이라든지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얘네들이 노렸던 게 뭐야? 정치인의 제거 아니야. 그렇죠. 정치인 제거. 정치인 제거를 하는데 군인이 정치인, 민간인을 쫓아다니면서 체포하고 수거해갖고 정리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뭐 경찰한테 시키고 뭐 방첩사가 나서고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단과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추후 조치 그리고 군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속 상황들을 정리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직은 검찰이었을 거라는 거지. 검찰. 근데 정보상으로 검찰이 드러나지 않다가 유일하게 드러난 데가 처음에 어디였냐면 선관위 서버예요. 선관위 서버. 왜냐면 선관위 서버를 들어가가지고 탈취를 하거나 해킹을 하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안에서 선관위 서버를 손볼 수 있는 전문가 그 정도의 서버를 관리해본 그 경험이 있는 조직은 딱 국정원하고 검찰밖에 없어요. 군에는 물론 군에도 사이버 부대가 있지만 무슨 사이버 부대를 통해 가지고 뭐 선전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뭐 역공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부대지 기계적으로 서버를 손볼 수 있는 부대는 군 안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거는 민간이 외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 아니면 검찰에서 나가야 되는데 국정원도 검찰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런 서버들을 관리하고 그에 관련된 수색이나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만큼은 검찰이 안 낄 수가 없었을 건데 그거를 끝까지 잡아댔어요. 심지어는 현장 지휘관들한테 야 일단 확보하고 있어. 그럼 검찰에서 나올 거야.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다가 고위검사 2명이 선관위 출동했다라는 제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검사,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를 해서 검찰과 국정원에 인계하려는 그런 계획이 발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안부 전화한 거다. 나 왜 이렇게 변명이 유치해? 안부 전화를 예. 새벽 0시 37분에? 그러면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걱정이 난 되는 거야? 거야. 지금 계엄이 해갖고 나라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보따리를 싸야 되나 딴 데로 튀어야 되나 아니면 좀 가만히 숨어야 되나 내일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방첩사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난 거야. 난 거지. 너무 걱정이 된 거지 이 친구가. 12시 방첩사도 37분 에. 연루됐을 텐데 네. 자네 무사한가 이러고 내가 전화를 했다고. 사실 그 시기 때 방첩사라고 하는 부서가 활동을 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씨. 몰랐나? 우리 몰랐지. 그때 동원된 군부대 특수부대만 봤으니까 저거 특전사인가 보다 했는데 방첩사 수방사 인원들이 있었다는 거는 나중에 알았어. 아이고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방첩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선관위를 갔다고 하는 거는 한 이틀 지나고 알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 아니 국회도 바쁜데 선관위를 먼저 갔다고 그래서 뭔 짓이야라고 그렇죠. 봤더니 선관위를 간 거야.
문제는 선관위를 가갖고 이걸 작업친 게 방첩사라는 사실은 그보다도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나올 내용인 건데 정말 놀랍게 과학 수사를 하는 이 검사는 그거를 어떻게 알고 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나 지금 저기 와 있는데 그래? 아유 그 어려운 일은 내가 도와줘야지. 아니. 대한민국의 선관위 서버 손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친구가 어려운 일을 하는데 돕는 게 친구 아닌가요? 예. 답이 없다. 이놈의 정부는 답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검찰이 이걸 인계 받아갖고 조작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걸로 해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네. 요 그림을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실행 계획은 검찰에 있었던 거야. 그 실행 문서, 계획표는 군에 있지 않아. 왜 군은 인계하고 거기서 끝나는 역할이거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검사 2명이서 자기 임의대로 자 지금부터 한번 수술을 해볼까 이러고 조작질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 어떠한 방향으로 요렇게 조작을 할 거다라는 일종의 실행 계획은 검찰 내부 문건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놈들을 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얘네는 특수정이잖아요. 전산적으로 뭐 문제 조사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안 알려줬겠어? 근데 갑자기 선관위 서버를 니들이 손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준비하고 있어. 내일 모레 선관위 서버 손봐야 되니까 우리가 선관위 서버를 왜 손보지? 아니 선관위가 뭔 잘못을 저질렀나? 이미 계엄을 전제로 해갖고 그 계엄을 통해갖고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작해서 언제 1차 발표하고 나중에 누구를 몰아넣어가지고 그놈이 다 한 거다라고 야권 인사들을 몰아넣는 일종의 선관위 선거 부정 조작 시나리오는 검찰 안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이재명 대표나 선관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엮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통화를 하고 무슨 회동을 하고 해갖고 조직적으로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검찰 조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뭐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건처럼. 그럼 이런 조서들이 안 만들어져 있었겠냐고. 이미 그 기초 초안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검찰이 그 자료도 빨리 없애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네만 할 수 있어. 그쵸? 예를 들어 한동훈이가 가갖고 검찰 서버 해킹하고 내가 이거 정리했어 그러면 안 믿어. 네가 그걸 뭘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조작될 내용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내부 안에서 만들어져 서로 공유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두 사람하고의 연결 기록, 통화 기록, 이메일 기록을 찾아보면 요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런 시나리오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군에 있는 보고보살이나 김영련이 아닐 거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게 김건희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 내부 검찰 조직에 있는 어떤 놈이 영철이를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김스타 오빠? 김스타 오빠 같은 어떤 놈이 진짜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내 오빠 같다. 대놓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요 조작을 준비를 했을 거고 이게 남아있으면 이걸 통해가지고 검찰이 이번 쿠데타의 사실상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왜? 선관위 서버를 인계받아서 그걸 밝혀냄으로써 부정선거와 지금 있는 어떤 민주진영을 통째로 다 말아먹어버리면 그리고 그거를 처단하고 그걸 합법적으로 그 범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군검찰이 할 수 있겠냐고. 국정원이 할 수 있겠냐고. 검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발악을 했으나 이제는 검찰이 사실상의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요게 확대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방법은 결국은
대통령이 빨리 바뀌는 수밖에 없을 것 특검해, 같은데. 특검. 민주당 지금 얘기하는 건 특검을 하자는 거고, 정권 바뀌면 민주당 주도로 특검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한동훈이 라인에서라도 어차피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를 죽여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제보해 줄 수 있는 내부 제보자가 하나 나타나주기만 한다고 치면 검찰 조직을 완전히 이 기소 조직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아마 그런 변고가 이번 거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변수는 결국은 김건희의 비화폰 그리고 통화한 사람을 통해 갖고 이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검찰 안에 누가 공수처에서 비화폰을 받아갔느냐? 심우정? 당연히 심우정은 있을 거고 심우정? 실무자 한두 놈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창수는 안 받았을까? 중앙지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불대장 그러니까 비화폰이 지급된 수불대장이 지금 검찰선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찰한테는 죽어도 안 내놨는데 검찰선에는 내놨다는 거죠. 김성훈이가 그쪽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 수불폰 안에 수불대장 안에 검찰 쪽이 누가 받았느냐를 확인하기만 하면 특검해야 돼. 그놈이 범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저는 우리가 꽤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나올 할 거라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각해요.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검찰 측에 누가 그거 폰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폰 나눠준 이 경호처 안에서 그 폰을 나눠줬던 지난번 총무과장 같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바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봐져요. 그리고 아무나 나눠주지 않거든. 당연하죠. 그리고 김성훈이 너는 딱 기다려. 너는 절대로 못 빠져나가. 아주 그냥 지금 김건희 믿고 뻗땡기고 있잖아. 그래. 얼마 안 남았어. 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김성훈 차장이 잡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김건희의 비자금도 거기서 연결고리가 나온다. 이게 다 경호처 돈만 갖고 이벤트하고 뭐 이런 게 아닐 수 있다. 김건희 돈으로 김건희 이벤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런 이벤트들은 자기가 유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예를 들어 댓글 조직을 돌린다든지 종교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류의 그런 역할도 김성훈이가 김성훈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김성훈이가 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죠. 왜냐면 얘가 우리 여사님하고 싸고 돌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돈 문제나 인적 만남 관계 이런 것들도 김성훈이를 통해 갖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아니 그 전에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성훈이 이전에. 그 이전에는 잘렸던 호빠 출신, 다 호빠네. 김승희 승희가, 의전 비서관. 승희가 이제 그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승희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전 비서관을 안 뽑았잖아. 네. 뽑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충분히 그 이상을 해주고 있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이벤트와 서비스 정신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주는, 심지어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까지 해결해주는 이런 훌륭한 성훈이 오빠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오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돈이 있어야지 그러면. 아. 그래서 아니 김구준 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 삥 뜯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찌됐거나 그럼 너도 삥을 뜯어갖고 그만큼은 좀 줘봐봐. 그러면 뭐든 하지 그 오빠들이. 그래서 뭔가? 이와 관련된 비자금 문제도 그쪽에서 기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